안녕하세요, 디트맨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네, 오늘 솔직히 경기 리뷰할 기분 아닙니다. 딱히 리뷰할 것도 없는 경기였고요. 그냥 우리가 너무 못했습니다. 오늘은 진짜 하이라이트 보기 겁나는, 진짜 열받을 것 같아서요. 네, 영상에서 제가 칭찬하면 다음 경기 못하고 제가 비판하면 잘하는 이상한 징크스가 생겨버린 것 같은데요. 다음 경기 잘할 수만 있다면 제가 나쁜 놈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팬심 한번 빼고 시원하게 비판하는 영상일 것 같아요. 농구는 팀 스포츠고 우리 팀이잖아요. 근데 팀플레이 어디다 갖다 버렸나요? 네, 왜 다들 공만 잡으면 죄다 개인 플레이. 클리브랜드의 수준급 수비 인정하는데요. 패스 받으려면 적어도 반박자 빠르게 또는 한 걸음 더 움직여줘야 될 텐데 단체로 멘붕에 빠진 건지 이해는 합니다만 유기적인 움직임과 세트 오펜스, 이거 혹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건지 작전 타임 이후 공격 방식도 예전과 별 다르지 않았고 세트 오펜스를 풀어나가는 움직임도 이상했고 어떻게 전반전 11분 동안 자유투 2점을 제외하고 무득점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프로 맞는지 진짜 참 잘 짜여진 공격 옵션이 부재한 건지 너무 속상했는데요. 솔직하게 우리 클리브랜드 2명의 빅맨은 오늘 철옹성이었고 잘하는 거, 수비 좋은 거 팬들인 우리만 아는 거 아니겠죠. 그런데 왜 자꾸 들이박는 건가요? 도대체 왜요? 안 되니까 듀렌과 스튜어트 더블 빅맨으로 오랜 시간 썼던 모습도 있었는데 전반적인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다 보니 기동성의 열쇠로 속공 득점을 헌납하는 모습밖에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네, 슈터가 없어서 맞아요. 덩컨 로빈슨 오늘 슈팅 안 좋았고 전체적인 슈팅 밸런스 다 무너져 있었고 그래서 득점 확률이 제일 높은 드라이브인. 근데 벽이 도노반 미첼 하는 거 보셨죠? 플루터, 스쿱 레이업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왜 르브론도 아니고 자꾸 릅탕탕탕 모드로 계속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줄 알았습니다. 또 턴오버 전반전 스코어 12대4. 그렇다고 우리가 풀전력으로 붙지 않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오늘은 커닝햄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사실 효율이 엉망일 때도 볼륨 스탯은 잘 뽑아주던 우리 1옵션 에이스, 그리고 뒤로 갈수록 안정감을 더하면서 당연히 잘하는 게 상수였던 커닝햄이기에 저도 잘 많이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은 경기력이었습니다. 디트로이트 경기를 꾸준히 팔로우하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텐데요. 지난 시즌 최고의 효율과 무기였던 커닝햄의 엉덩이, 즉 포스트업 플레이였는데요. 포스트업 자세 이후 파생되는 다양한 공격 옵션들로 농구 참 쉽게 한다 했었는데 프리시즌부터 포스트업 플레이를 의도적으로 줄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하프코트 오펜스에서의 플레이북에서 아예 지운 것 같은 느낌도 받을 정도로요. 개인적으로는 포스트업 상황에서의 템포가 죽는 점, 오프볼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슈팅 찬스를 받아줄 선수도 많이 사라진 점, 아사르 탐슨의 미드레인지 플레이를 살리기 위한 커닝햄과의 조합 문제, 볼을 오래 소유하면서 발생되는 턴오버의 확률 억제,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정도일 것 같은데요. 근데 왜 그래야 되는 걸까요? 공격 옵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상대가 어떻게 수비해야 할지 혼란도 줘야 되고 코트 안에 선수 조합상 필요하면 써야 되죠. 그런데 왜 커닝햄의 최고의 무기를 쓰지 않는 걸까요? 커닝햄에게 새로운 플레이를 습득할 기회? 아니요. 커닝햄 이제 맥스 연장 계약 받은 엄연한 전성기 구간인데요. 발전이 아니라 증명을 해야 하고 잘하는 거 더 잘해야죠. 비커스테프 감독님이 이 영상을 보진 않겠지만 프리시즌 커닝햄의 달라진 플레이 좋았던 거 인정하는데요. 프리시즌은 프리시즌일 뿐 경기가 안 풀리면 바꿔야죠. 뭐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커닝햄이 자율성에 맡긴 건지 팀에서 의도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건지 일개 팬 입장에서는 알 길이 없지만 어떻게 1쿼터에 안 되는 걸 3쿼터부터 가비지 게임으로 갈 때까지 동일하게 밀어붙이는지 그거 하라고 감독님이 있는 건데.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디테일 강조하시던데요. 안 되는 디테일 맞추다가 게임 터졌을 가능성도 한번
결국 단순한 플레이의 반복으로 3쿼터 팀 야투율 30%, 31점 차 게임은 뭐 사실 1쿼터에 터져버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4쿼터 초반부터 가동된 썸머리그 라인업의 경기력이 제일 좋았던 그런 씁쓸한 경기였습니다. 네, 현지 해설에서도 익숙한 그 이름들 티마주, 비즐리, 슈레더 자꾸 언급되던데요. 맞아요. 현재의 문제점은 슈터 부족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상 중인 선수들 열애로 하고 현재 로스터에는 로빈슨과 2라운드 루키인 르니어 둘뿐인 것 같고, 결국 덩컨 로빈슨의 슈팅이 흔들리면 공격이 막혀버리는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리고 덩컨 로빈슨이 엉망인 상황에서 르니어는 왜 4쿼터에 처음으로 코트를 밟는 건가요? 진짜 복장이 터져버린 줄 알았습니다. 네, 슈터의 부재는 스페이싱 문제로 이어질 테고요. 23-24 최악의 시즌의 문제도 결국은 스페이싱이었잖아요. 네, 덩컨 로빈슨은 티마주, 비즐리와 다른 유형의 슈터, 컨테스트를 달고 저기서 왜 쏴? 하는데 들어가는 하드 슈터가 아닌 움직임을 통해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유형 같은데, 강한 일선 수비수들이 있는 팀에게는 계속된 문제점일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비즐리, 티마주처럼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흔히 말하는 난사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롱스리도 한번 던져보고요. 이래저래 해도 아이비, 르버트에서의 세서까지 빠진 건 좀 힘들긴 합니다. 네, 오늘의 한 줄 감상평. 상대팀은 성벽을 쌓고 수성을 하는데 공성무기 하나도 없이, 사다리도 없이, 아니 활도 없이 백병전만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그냥 전멸하는 결론의 경기력이었네요. 네, 그렇다고 론 홀랜드를 선발로 올리기에는 더 코트만 빡빡해질 분위기고 부상자들이 복귀할 때까지 버텨줘야 할 것 같은데 그때까지 너무 쉽지 않아 보이고, 네, 커닝햄이 흔들리면 팀 전체가 휘청거리는 이런 상황 반드시 타개해야 될 것 같고요. 원투펀치라고 불리는 명확한 2옵션의 부재, 아사르 탐슨의 성장에 포커싱이 되어 있지만 아직은 성장이니까 당장 아쉬운 건 사실이네요. 현재까지의 성적은 2승 2패,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큰 그림도 중요한데 우리는 경기력 같은 디테일도 보고 싶으니까요. 네, 성적도 중요하지만 플레이 하나하나에 감동하고 지더라도 끝까지 승리의 가능성을 놓지 않고 응원하면서 지켜보는 그 경기력,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도 내 가족, 내 자식처럼 여기면서 응원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도 우리 선수들 참 열심히 해줬는데 일은 안 풀리고 문관육은 다 처먹고, 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날 있잖아요. 참 열심히 사는데 안 풀릴 때, 뭔가 계속 꼬여갈 때. 뭐 그래도 어찌 보면 유일한 방법은 또 다른 하루를 살아가는 거일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응원할 겁니다. 그게 우리 디트팬님들의 자세일 테니까요. 네, 그렇게 또다시 좋은 날 올 겁니다. 그런 날이 우리의 다음 경기일 테니까요. 다음 경기 한국 시간 10월 30일 목요일이고요. 오전 8시입니다. 올랜도 매직과의 홈 3연전 마지막 경기. 제발 다음 경기는 욕 좀 안 하게 해줬으면. 디트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디트팬님들의 한풀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같이 울어봅시다 한번. 네, 배드보이즈의 스피릿이 뭐겠습니까? 또다시 한번 죽자고 달려 들어보자고요. 디트로이트 가자!